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. 조금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, 좀 레키로나 관련해서 뭐 계약 공시가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뭐 이거를 우리가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 뉴스에 움직이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뭐 시장 자체 지금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.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워낙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지금 정도의 뭐 하락은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가 좀 그래도 공매도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공매도 관련으로 해서도 분명히 뭐 하락이 겹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,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유럽 쪽에서 레키로나 계약 공시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걱정을 하시거나 지금 뭐 매물대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쪽 이렇게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서 지금 당장에 이거를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 정리 못해요. 왜냐면은 하락폭 자체가 너무나도 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정리하기 힘드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계약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기다릴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, 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돼요.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처방 확대가 2분기, 4분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캐나다랑 북미 지역 공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승 2분기 때부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분기 때는 좀 당연히 뭐 트룩시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나올 거다라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,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은 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, 4분기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좀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직까지 뭐 레키로나 관련해서 글로벌 판매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면은 당장의 1분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,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를 놓고 보면은 실적적으로나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남아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기다려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퍼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좀 반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 뭐 1.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, 뭐 이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좀 우리가 단기적인 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시장 자체에 여러분들이 좀 큰 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 마감을 한 부분은 있어요.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제 원자재 관련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국제 유가가 2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지난 수개월 동안 유가의 상승 여러분들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,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브렌트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불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. 단순하게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혀볼 필요성이 있다. 유가가 쓰이는 곳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사회 전반적인 물가 폭등도
또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유가가 향후에 100불을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감당을 하기 힘든 부분. 그래서 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여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, 그런데 물가는 살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님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.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화폐 가치는 좀 똥이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자재도 원자재지만 유가도 유가지만 이제 유가가 쓰이는 곳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원자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, 어제만 하더라도 철강 이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뭐 금강철강 이렇게 보시면은 17%대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조금 뭐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, 뭐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루페인트를 12,900원에 우리는 좀 잡아놨어요. 원자재 가격 상승 주들 순환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12,900원에 잡아놓고 지금 결국에는 뭐 노루페인트 14,600원까지 올라가 14,600원 지금 머물러 있고, 지금 뭐 오늘 고가로 14,8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,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또 결국에는 노루페인트로 인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좀 빨리빨리 미리미리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서 잡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나는 혼자서 너무나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1개월 하시면은 지금 뭐 33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,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, 뭐 6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뭐 6개월이 됐든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큰 틀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수익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인증이 굉장히 맨날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을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뭐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있다, 뭐 VIP방 기준이에요. 읽어드리다 보니까는 뭐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맨날 뭐 수익 인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, 아침에 대해서 시장을 굉장히 저는 타이트하고 꼼꼼하게 읽어드려요. 이게 못 읽는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런 데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침에 뭐 글 써드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뭐 보이시겠지만, 자, 이것도 아침에 다 써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6월 1일 오늘 아침에 다 써드리는 부분, 자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, 자, 뭐 최근에 뭐 스펙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상한가로 간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스펙주들을 좀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뭐 스펙주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분명히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할 만한 게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이거밖에 좀 없으니까,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스펙주들을 좀 이렇게 놓고 보면은, 과거에 스펙으로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매매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토박스 코리아, 그리고 삼성출판사, 뭐 아기상어랑 뭐 핑크퐁 모멘텀으로 굉장히 뭐 흐름 자체도 좋은데, 이것도 과거에 스펙으로 상장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스펙주는 이제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기느냐에 따라서 크게 가면은 얼마든지 크게 가고, 뭐 토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3배에서 4배 이렇게 갔던
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스펙 랠리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꾸준하게 오른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원래는 좀 매매를 하기가 좀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지금의 테마성으로 동반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는 다 같이 오르고 내리는 거지만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17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까지 거의 4배가 올랐던 뭐 스펙주로는 굉장히 좀 대박이 났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뭐 스펙주들의 강풍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랑 합병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테마가 좀 들썩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 조심하실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, 지금 스펙 관련해서는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그나마 조금 수소 쪽이 반등이 나오는데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 퓨어셀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지금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뭐 당장의 트렌드는 아니에요. 그냥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산하 제한 쪽으로는 뭐 삼성출판사가 뭐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, 토박스도 추가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시장 자체를 좀 놓고 보면은 10시가 지나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오후장에서도 흐름을 굉장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나마 좀 건설주들이 좀 오르기는 해요. 뭐 NX가 상한가를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그 뒤로 일성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건설, 대우건설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, 이것도 눌렸을 때는 오늘 지금 당장보다도 좀 내일이나 모레 좀 공략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내일이나 모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금강철강 이런 거 이거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올 수 있다, 지금 원자재 관련으로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,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세요. 그냥 보는 게 좋아요.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? 스펙 관련해서 뭐 아기상어라든지 뭐 아기상어가 아니라 뭐 토박스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출판사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. 그만큼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 또 수익 인증이 또 나오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뭐 편안해요. 뭐 지금 뭐 시장 빠지는 거 상관없이 항상 좋은 종목 싸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다시 한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재무적으로도 뭐 괜찮아요.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, 나올 때가 됐는데 뭐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조금은 지루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이게 언제 나올지 뭐 제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올 때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 보니까는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, 그렇다라고 해서 레키로나가 뭐 지금 당장에 뭐 안 필요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, 램시마 SC가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, 앞으로 성장성 자체도 분명히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 치료제를 만든 회사,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너무나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,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백신이죠. 뭐 리제네논이라든지 아니면 렌데시비르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시총 자체 너무나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좀 이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. 당연히 뭐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올라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, 그만큼 좋은 기업을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꼭 다시 한번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, 항상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얼마나 그거를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,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